시장 2부의 최린아입니다. 삼성전자에 의한 삼성전자를 위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목을 받았는데요. 2%대 점프를 나흘 연속 오늘 포함해 하더니 결국에는 6개월 만에 140만을 뚫었고 지난 5월 2일 찍었던 사상 최고가도 벗겨냈습니다. 오늘 종가도 사상 최고가 경신인 듯한데요. 삼성전자의 힘으로 코스피는 1900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역시 터치에 그치고 안착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만 500선을 터치했을 뿐 오늘은 오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당국의 전방위적인 개입에 오늘 겨우겨우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상승폭 궁금합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22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로 장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면서 1900선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요. 이후 1900선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 들어서 1900선을 터치하고는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4% 상승하면서 1899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는 닷새째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2,178억 원의 매도세 보였고요. 여기에 더불어 외국인 역시 소폭이나마 402억 원의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던 하루였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사흘 만에 약세 흐름을 보이며 코스닥 지수는 오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전날의 하락분을 만회하는가 싶었는데요. 오늘 500선에 바짝 다가서기는 했지만 안착하지 못한 채 0.99%로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해 오늘 497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줬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 246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080원 하향 돌파를 시도하는가 싶었지만 오전장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 이어 실개입까지 단행하면서 환율이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1원 80전 오르면서 1,085원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2%가 넘는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 6개월여 만에 140만 원 선을 탈환하고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확대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41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에서는 현대차가 1% 넘는 하락 흐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가 약 보합권, 다만 기아차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며 55,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0.64%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92,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700원씩 올라 25,600원에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2%가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550원 떨어지면서 25,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 강세 흐름 돋보였는데요. 3% 이상 상승세 보이며 2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오늘 3%가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4,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NM이 2.34%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종가 28,400원에 기록했고요. 동선은 약 보합권, 포스코 ICT와 CJ는 강보합권, SM이 오늘 3%가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45,700원에 장마친 모습인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인터플렉트 역시 2%가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66,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RT주 주가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며 주당 33,000원씩 올라 141만 7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가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77,300원에 삼성 SDI와 삼성태권 역시 강보합권, 삼성전기가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오늘 98,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던 건설주 주가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최근 건설주들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연일 급락세를 이어갔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동반 오름세 보였습니다. GS건설이 1.73% 상승하면서 49,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2%에 가까운 상승세, 삼성물산이 4.42%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59,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이 끝난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는 문재인 테마주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는데요. 우리들생명과학이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25,650원에 우리들제약 역시 9.47%,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나우콩 역시 7%가 넘는 급등세 보이며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오늘 안철수 테마주는 하락세가 앞서는 형국이었는데요. 안랩이 10%가 넘는 급락세 보이며 41,850원에 미래산업이 13.65% 하한가를 눈앞에 두고 장마친 모습입니다. 솔고바이오와 써니전자, 우성사료 역시 모두 다 1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테마주 역시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보령메디앙스와 비트컴퓨터, 아가방컴퍼니가 4% 이상의 오름세 나타냈고요. 신우가 오늘 5.63% 상승하면서 1,12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네오이즈게임즈와 네오이즈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와 네오이즈인터넷의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서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먼저 네오이즈게임즈입니다. 오늘 4.97%, 5%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3,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네오이즈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12,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골프존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존이 겨울철 한파 시즌이 도래하는 데 따른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 9.60%의 오름세 보이면서 62,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대유에이텍 살펴보겠습니다. 대유에이텍이 그린손보 인수 참여 소식에 강세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3.74% 오름세 보이며 1,66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비스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에 인수된 아비스타가 4일째 상한가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역시 상한가 이어가면서 7,7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디젠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첫 발을 내민 디젠스의 주가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한가 나타내면서 2,3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2.38% 올라 141만 7천 원에 끝난 날입니다. 삼성전자의 힘으로 오늘 코스피는 1,900이라도 찍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의도의 생각은 어떨까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최근 시장 분위기 그나마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금 IT 업종들이 지금 지수 전반을 많이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IT 업종들의 전반적인 강세,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 같은 경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이제 그 11월 23일부터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지금 IT 업종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동안 애플과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혁신 모델 실종에 따른 비판이라든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불확실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기대감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00 오늘 장중에 잠깐 회복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추가 강한 탄력이 나타나긴 좀 어려울 수 있는지 시장 전체적인 전망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뉴욕장은 쉬잖아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시작된다는 미국의 소비 시즌. 감안하면 IT주의 미래는 계속 밝은가요? 예, 일단 뭐 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수가 지금 바닥 다지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좀 강화가 됐는데요. 여전히 좀 추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이제 모멘텀이 부족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지수 전반의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IT 업종이 주도하는 장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가장 큰 수혜주가 IT 업종이고, 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IT 업종은 주도주의 위상을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업종들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IT 세트 업체들, 이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IT 세트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면 통상적으로 그 중소형 IT 부품주들도 좀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머징 소비진과 관련 수혜주들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IT주는 뭐 내일 당장 사도 괜찮은지, 그리고 길게 들고 가도 좋은지, 아니, 연말까지는 일단 IT주 당장 사서 들고 가도 수익이 괜찮을까요? 예, 일단 뭐 연말까지는 IT 업종의 강세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수급 주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은 바닥 다지기가 진행 중이다 분석해 주셨고, IT주가 주도주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중소형까지도 IT에 관심 갖자. 연말까지 홀딩 전략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분석을 들어볼까 해요.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긴 했지만 뭐 많이 판 건 아닌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 선물 쪽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었다고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안에 거래소부터 한번 보시면 개인의 매도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미약하게나마 좀 나타났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오늘 가장 큰 특징은 기관의 매수였죠. 기관의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강한 매수세 자체가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약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여전히 매도세로 오늘 일관하는 하루였다고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죠. 1899.50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97.03포인트로 여전히 1%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IT 쪽의 기관 수급이 집중됐다고 들었는데요. 기관이 많이 샀나요? 기관이 IT주의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보였는지 업종별 수급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그래도 코스피에서 조금 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와 서비스 업종까지 어느 정도 큰 폭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적인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매수세가 좀 보여졌는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삼성전자에 조금 몰렸다고 조금 보시는 시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파는 와중에도요, 일단 IT 부분에 대해서 매수세가 골고루 나왔던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IT 종합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었다고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IT주라도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흐름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오늘 뭐 키워드를 한 개 말씀을 드린다면 종목 선별에 대한 눈이 조금 필요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종목별 양극화가 조금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한번 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2%대 상승을 나타냈죠.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1%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빙그레 음식료종 3% 하락하고 대신에 오리온 같은 음식료종이라도 2%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업종별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별로의 지금도 단일화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믿는 도끼에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만약에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자기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해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일화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역시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외국에는 약간 판 것도 같아요. 기관이 그럼 얼마나 쓸어 담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정말 기관의 매수세는 강하네요. 그리고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나올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삼성전자에 의한, 삼성전자를 위한 오늘은 코스피의 날이었다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삼성전자의 일단은 신고가를 축하하는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41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기관의 매수세, 그중에서도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그만큼 지금은 나라에서도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전에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140만 원까지는 홀딩을 하시되 그 이상에서는 절반 매도 후에 어느 정도 관망의 자세를 좀 유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도 일단은 절반 정도의 물량을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 이번에 올라올 때 보시면 지금 갭이 3번 올라와 있습니다. 갭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적인 이격 자체가요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지지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 또한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할 때는 하단에 보시면 140만 원 밑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 그리고 분할 매수를 조금 대응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 붙지 마시고 지금 박스를 쳐줘 놓는 지금 요 부분 140만 원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연말까지 분명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0만 원 넘는 가격에 사셔서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또 팔 수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0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난날 140만 원 밑에서 눌림목으로 사자라는 가격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장 특징주가 있다면요? 예, 전형적인 개별주가 많이 움직이는 날이죠. 그만큼 또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골프존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겠고요. 그만큼 3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4분기에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파가 일찍 오는 바람에 골프존에 어느 정도 유리한 업황 조건이 아닌가 그런 뉴스로 오늘 9%까지 올랐는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실적이 지금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 나고 난 다음에도요, 주가 자체는 7만 원에서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지금까지 나타났고요. 지금은 이제 하단 자체를 여러 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4번 받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상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강한 흐름이 나온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종목 맞습니다. 그리고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은 더욱더 높고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보신다면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만 보시더라도 일단 64,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대신에 중요한 점은
64,000원을 한 번만에 깨기에는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 자체가 조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64,000원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N자형 파동으로 지지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이 조금 필요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되 지금 사는 것보다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은 이미 관심 종목 리스트에 골프존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일단 64,000원 돌파 여부 확인 후 매수하자. 지금 추격 매수는 절대 아니다. 종목은 괜찮아 보이지만 골프존 대응법까지 감사합니다. 앞서서 수급 분석도 해주셨었죠.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훈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보신 바대로 오늘 밤에는 EU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한 번 여기서 그리스 얘기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오늘 밤 뉴욕장은 휴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장 시장 대응법을 미리 한번 세워보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 김지선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답변 미리 받아봤어요. 자, 내일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다면 기준은요?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에 이 성동경 대리님의 답변을 먼저 보면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자. 살까요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김지선 대리님은 매수이긴 한데 미국의 소매 판매를 염두한 매수. 그래서 RT 섹터에 집중하고 SK 하이닉스를 사자. 뭐 이런 논리이신 것 같고요. 성동경 대리님은 선도주 그리고 실적이 되는 선도주를 보자.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톤은 보수적 관점이십니다. AJ 렌터카를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해 오신 모양이네요. 자, 먼저 성동경 대리님부터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살까요? 하니까 보수적으로 보자. 보수적으로 보자가 사지 말자는 얘기인지, 사실 지난주에 떠올려 보면은 두 분 다 맞았던 얘기는 이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IT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김주선 대리님도 재정 절벽 우려는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면 됐다 했는데 더 좀 우려가 깊어졌었고,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했었는데 더 빠졌었어요. 네, 일단 지난주 후반을 봤으면 좀 급락이 나왔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이제 4,000계약 이상씩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 관점을 제시를 한 것은 뭐 주식을 사지 말자 이렇게 뭐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주가 상태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지력이 완전히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것도 아닌 그런 장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실적이 우선시되는 종목 위주로 이제 보자.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보수적으로 약간은 한 번쯤은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약간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시장도 좀 두드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얼마 전 사실 1860 부근이 단기 저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빠르게 갈 모양새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레포트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딥 밸류 구간,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약간 좀 뒤집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1월 이번 주부터 들어서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좀 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이격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중기 과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장 자체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고 있고 이격도 자체 같은 이제 전통적 투자 기법들이 잘 들어맞지 않는 지금 현재 장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계속해서 과열된 것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과매도된 것은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지금 장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좀 신뢰성을 좀 잃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외국인도 보게 되면 오늘 4,000계약 선물을 이상 매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지난주 말까지만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25,000계약 정도 해가지고 풀로 찼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10,000계약을 뭐 환매수를 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 선물 매도분이 15,000계약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12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아무래도 어제 그리스 얘기가 나왔을 때 장이 밀리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방어력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돌발악재가 닥쳤을 시에 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강하게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너무 믿을 구석이 삼성전자, IT 업종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좀 업종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삼성전자만 독주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도 다시 26일 날 재논의될 텐데 아무래도 11월 한 달 구간은 조금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보수적 관점 지금 두들기고 확인하고 여기저기 뜯어보고 사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유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어떤 시장에 잘 가는 종목에 대한 너무 쏠림의 우려도 표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뭘 사야 되냐 두들기면서도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주선 대리님은 사자고 하셨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 염두한 사실 추수감사절 이제 이후부터 사람들이 마구 쇼핑을 한다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 뭐 전체 소비의 70% 정도가 연말에 이제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미국 소비 지표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그 IT주가 이제 55% 정도 되는데 IT 관련된 부분하고 굉장히 연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IT 쪽으로 12월 연말까지는 계속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자신 있게 뭐 많이 사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실전 매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말고 이제 그 관련 부품 업체나 뭐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나 혹은 이제 그 패키지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도 비중을 이제 많이 실기에는 너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좀 쉬고 있는 IT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 중동 이슈도 뭐 나아지고 있고 그리스 부분도 나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12월 달에 FOMC가 또 연초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만 추가를 드리자면은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아마 경기 지표 특히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제조업 지표가 순간적으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부분에 단기 추가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은 또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하는 어떤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그 말씀드린 논리 말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 우리 예전에는 유럽 얘기하면서 국채금리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어느새 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리스 지원 불발돼서 26일로 연기가 됐고 프랑스 그 신용등급 하락하면서 예전 같으면은 좀 요동을 쳤을 만한 지표들이 굉장히 잠잠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리스 방금 10년물 국채금리 보셨지만은 크게 뭐 급등하는 모습 안 나왔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국채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단 예전만큼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시장에서도 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미 그것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주가는 이미 올라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탄력이 크지 않아서 1900 밑에서 계속 모아서
뭐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 밑에서는 모으는 작업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차익 실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식을 좀 슬슬 모아갈 때가 온 건 확실하다. 언제 틀지 모르지만 틀 때는 확실히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종목에 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성동경 대리님께서 아까 IT주로, 특별히 삼성전자로 너무 쏠리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다들 IT가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이제 뭐 원화 강세 얘기하시면서 뭐 내수주 일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쏠리면 언제나 이렇게 약간 뒤탈도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쏠려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쪽에 예. 이제 매달린다는 얘기인데 거기마저 버팀목마저 넘어간다면은 뭐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쏠림 현상은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주듯이 항상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번 주에는 어떻게 1900에서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가지는 비중을 설명을 드렸다면은 오늘 영업이익 비중, 코스피 상장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비중이 가져다 주는 것이 지금 현재 23%입니다. 그래서 2013년대에는 이 수치가 27%까지 올라가고요. 네. 이 얘기는 진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맞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여실히 삼성전자는 지금 뭐 지수 버팀목을 하고 있지만 다른 대형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다 기본적으로 30~40%는 빠졌다는 이런 포스코. 현실을 예. 네, 좀 보여주고 있는 한편의 단면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쏠림이 걱정되기 때문에 다들 IT가 좋아요라고 하지만은 뭐 꼭 나쁘다라는 의미보다 이왕 지금 IT를 살 바에는 딴 거 사는 게 나은 건가요?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도 IT 좀 외적인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선도하는 업종을 한번 찾아보면 좀 이번에는 수급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들, 요걸 좀 찾아보니까 네. 역시 첫 번째는 전기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음식료, 섬유의복, 의약품, 통신업종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가는 이유가 뭐 대체적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말 시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나 섬유의복, 의약품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이번에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발표를 했던 사회과제 의제, 그래서 GDP 2배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생활 수준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겠다, 이런 것들에서 꼭 필요한 내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고, 통신 쪽 보면은 뭐 최근 이제 LTE 이런 것들이 투자가 결국에는 가시화되면서 이익 모멘텀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아니면은 이제 내수 쪽으로 해서 이익 모멘텀이 뭐 급격히 성장을 하는 것보다 4분기, 이어지는 4분기, 그런 내년까지 이익 연관성이 좀 안정성으로 좀 부침이 심하지 않은 종목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불황에 강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눈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예. 자, 그래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을 봐야 되는데, IT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실적이 되는, 지금 그쪽 실적이 되는 쪽에 또한 수급이 붙어 있으니까 그쪽이 또한 주도주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IT는 약간 쏠림을 걱정하셨다라는 거, 그 부분은 충분히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IT 말고 딴 종목 하나 불황에 견딜 만한 기업을 꼽아 오셨다는데 그 종목 공개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하지만 김수현 대리님은 IT 섹터에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쏠림은 걱정 안 하시나 봐요. 일단 제 생각에는 향후 1~2년 정도는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계속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관이나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들은 얘기들도 이익이 전분기나 YOY 전년 대비해서나 5%에서 10%라도 증가하는 회사들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많이 낙폭이 크니까 무조건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르겠지, 이건 이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투자법인데, 저는 사실은 그 반등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방어주 위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은, 현재는 일단 IT 쪽에서 퍼포먼스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뭐 계속 어느 정도는 최소 몇 분기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주식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여전히 많은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IT에 집중을 하되,
이제 뭐 조정을 받을 만한 시점 때는 방어주 위주 뭐 음식료 쪽이나 이런 쪽 환율의 이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격가지로 좀 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지금 IT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거 자연스럽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관이 이런 식으로 담으면은 짧게 끝나진 않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기관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뭐 당연히 그 이익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에서 이제 아까 이익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시가총액에서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대형주 펀드들도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12%에서 15% 정도 차면 더 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살 거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계속 가겠지만은 저는 굳이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면은 삼성전자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저희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예. 네. 한 달 정도 이상 계속 횡보하다가 드디어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타이밍. 하지만 실질적인 매매는 삼성전자는 좀 어렵고 다른 IT주가 현실적으로 대안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김주선 대리의 IT주 소개를 먼저 좀 받아볼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 하이닉스를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 하이닉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좀 고점에서 말씀을 드려서 계속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이닉스는 3만 원 근처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서 치킨 게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된 게 결국 남은 회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지금 삼성전자 애플 뭐 대립 관계는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측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가까울 지위가 명확히 애플이 갑이었는데 이제 부품업체 쪽이 조금 이제 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 지표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완전히 턴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굉장히 지금 또 저평가된 상황이고, SK가 인수하면서 예전처럼 하이닉스가 잘 올라가다 항상 떨어졌던 이유는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또 유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비교적 탄탄한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뭐 일단은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닉스는 그 23,000원까지도 빠질 때마다 오히려 분할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일단은 지금 시장 12월까지 보는 시장에서는 저는 일단 탑픽으로 놓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 26,000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AS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여전히 3만 원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셈인데 손절 가격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왜 5% 가까이 이렇게 빠졌었는지, 기관은 왜 그때 던졌을까? 일단은 사실- 예, 일단은 뭐 하이닉스 자체가 개인 물량도 많긴 하지만 이제 기간이 130만 주 정도 좀 나온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요즘 펀드들 또 리밸런싱 하는 부분 사이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더 심한데, 그 기관이 하루 이틀 이제 판다 그래서 계속 그게 한 기간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뭐 네네. 개인하고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분도 있고, 네. 제가 지금 바로 옆에서 주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익이 만약에 받쳐주면은 뭐 판 물량도 다시 빠르게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는 펀더멘탈을 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2월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손절 예. 가격은 어느 손절 가격은 정도일까요? 일단 2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되, 오히려 하락하면은 좀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만 원이긴 한데 이제 28,000원, 9,000원 선부터는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저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3만 원 목표가 유지하시고 빠질 때마다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뭐 휴대폰 부품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그 관련된 부품주, 아까 뭐 쇼티지라고 공급 부족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물건 갖다 대다 보면 부품 쪽도 괜찮을 건데, 그런 부품주 작은 것보다 하이닉스가 더 빠를 수도 있나요?
빨리빨리 좀 수익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화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저는 이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거는 비중은 더 많이 두는 편이고요. 또 작은 주식들을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제가 이제 작은 주식줄 사실 다음 주를 좀 보고 신양이라는 종목을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고 뭐 모베이스나 이런 종목도 이제 앞 시간대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근데 굉장히 쇼티지가 심해서 그 거의 뭐 공장 가동률 110% 이렇게 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고점 뚫으면서 계속 가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50% 이상까지도 뭐 밸류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큰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대응하기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천천히 차분차분 가더라도 비중은 조금 크게 예, 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조금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좀 네.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여기 방송에서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외에 뭐 딴 거 있나 봐요. 비슷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다르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만약에 잘못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빨리 사과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대로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아니요, 솔직히, 저는 뭐 네. 또 다른 버전이 있으신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일단 3만 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겠고 빠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23,000 손절가만 지키고 계속 더 사면 좋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AS를 받아보았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은 그러나 쏠려있는 IT 말고 딴 걸 찾아왔다. 자, 종목은 뭐죠? 네, 일단 종목은 AJ 렌터카고요. 네, 국내 제 2위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렌터카 업황이 뭐 어떻게 보시면은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이제 뭐 업종 얘기를 드리자면 네. 지금 뭐 국내 렌터카 시장이 향후 3년간 연평균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렌터카 시장이라는 것이 인전 불황 속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소비재 제품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네. 국내 렌터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장기 렌터카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용 쪽으로 좀 매출이 지금 80% 정도 치우쳐 있거든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차를 사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렇죠. 렌트해서 예. 쓰는. 그렇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를 할 때도 그냥 사시는 거 거의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면은 전액 그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용 절감에 혈안이 돼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 렌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그 업황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평균 지금 11%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매출 안정성이 높고 차량의 그다음에 83%가 모두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직은 지방까지는 렌터카 시장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므로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 지역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에는 이 AJ 렌터카 수익이 어떻게 잡히냐면 매출의 70%가 차량 렌탈, 그다음에 중고차 매각이 나머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AJ 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44,400대. 그래서 연간으로 15,000대 가량을 이제 매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차량을 AJ 렌터카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된 중고차는 다시 시장에 되팔아서 이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2012년도니까 3년 전을 바라봐 보면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위축이 네. 되면서 신규 차량 구입이 거의 뜸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다시 정상화되면서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다시 2012년도 3분기에 그게 이제 재무제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2009년도에 신규 차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12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3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다시 좋아지게 되는 회계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월등히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기저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점이 있고요. 그런 3년 사이클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고차 매각 가격이 결국에는 지금 올라오고 있고 내년에는 더 회계이론도에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소리 없이 주가가 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차트 보니까 꽤 차분차분 잘 올라오고 있네. 이게 공모가가 7,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도 7월 27일 날 상장이 돼가지고 공모가 7,000원에 네. 상장이 됐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렸는데 그것도 지금 잘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수출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7.4억 대비 10억.9달러 해서 47%가 증가를 했고요. 보게 되면은 연평균 매출액이 9.6%, 영업이익이 17.1%가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이라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은요? 네. 예. 보호예수 아까 물량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755만 주입니다. 그 중에서 18개월 보유 주제에게 매도 선택권이 있는 것이 470만 주, 5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상장한 후에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가량 올라서 9,240원에 끝난 것 같은데 목표가 얼마로 잡으시고 언제쯤 매수할까요? 아, 네. 지금 저는 현재가 매매 좋아해가지고 네. 내일 크게 뭐 변동이 없은 하는 이제 현재가로 뭐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출발했을 때보다 좀 장이 올라가지고 종가가 조금 고가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목표가는 제가 9,500원으로 지금 내드렸는데 오히려 좀 9,990원으로 다시 좀 높이면 좋겠고요. 예, 손절가는 8,500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준이 20일 이평균 선인데 뭐 현재 같이 뭐 장이 그렇게 좀 불안한 가운데는 좀 짧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은 AS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ISC 모바일의 그 컴퓨터 CPU에 해당하는 AP칩의 불량 나는지 검사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설명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21선을 살려냈는데요. 수익이 조금 나긴 했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아무래도 좀 장이 오락가락해서 뭐 목표가도 그렇고 손절가도 그렇고 좀 짧게 잡아드린 감이 있어가지고 손절가도 좀 하회를 했었고 네. 목표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종가 고가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AP칩 아직도 뭐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전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칙을 지켜서 손절하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약간 이제 손절가를 하회했었거든요. 오늘 다시 살려냈으니까요. 목표가 13,500원까지 ISC 홀딩하라는 AS 있었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김주선 그리고 성동경 대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말씀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일전 일장 2부 줄입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